노래를 어느 정도 배웠거나 노래에 대해 자신만의 기준이 서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막 배우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곳에서 배웠던 학생분들 중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안타깝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또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들로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할지 기준점을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를 배워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컬 트레이너는 노래 실력과 상관없다 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는데요. 이 얘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확실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하냐면,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잘 가르치려면 잘 해야 한다고 대답을 해요. 말이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죠? 뭐냐면 처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타고났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소리를 쓰고 있고 어떤 테크닉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그 스킬에 대한 감각이 그냥 있을 뿐인 거죠. 이 부분에선 이런 소리를 쓰고 이 부분에선 이런 표현법을 쓰고 등등.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쓰는 건데 나도 그 부분에서는 그런 소리를 쓰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모르죠. 그 사람은 안 되던 걸 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잘 가르치지 못하겠죠. 다만 타고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처음부터 소리를 잘 내고 노래 표현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 되는 거고 또 어떤 감각이고를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다양한 학생들에게 접목시켜가면서 티칭의 노하우가 쌓이는 경우예요. 즉 자신은 원래 그냥 됐지만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안 되던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충분히 잘 가르치는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남이 안 되는 걸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트레이너일 수도 있어요. 자기도 잘하고 남도 잘 바꿔주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제에 항상 나눈 얘기가 축구 선수랑 코치랑은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코치들도 수준급으로 축구 잘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축구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짠하고 코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여도 노래를 잘 해야 한다인데 그럼 그 잘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가수만큼 잘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수만큼 잘할 수 있는 트레이너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직업이 가수인 거고 트레이너는 잘 가르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수만큼 잘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너의 실력을 가수와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가수보다는 못하죠. 그럼 그 잘한다는 기준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트레이너라는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냐? 그 영역은 사실 자기가 듣기에 잘한다고 생각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는 노래를 못하네, 저 트레이너는 노래를 못하네 하면서 비판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길을 아는 사람하고 길을 가본 사람은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는 트레이너들이 당연히 길을 가본 사람이겠죠. 길을 아는 사람은 그냥 요걸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뭐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뭐 용한 데가 있다더라. 아는 사람이고, 길을 가본 사람은 거기 용하다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실제로는 별로였어. 거기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역시 맛집이더라. 이런 메뉴 파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잘 팔리는 메뉴고 나도 먹어봤을 때 그렇게 느꼈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전에 잘했던 사람도 물론 길을 가본 사람이기는 한데요. 그 길을 계속 오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 꽃집 있었네? 여기로 가도 길이 나오네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예전엔 그 길을 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전에 경험했던 거에 한해서밖에 전달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트레이너라는 사람은 학생이 어떻게 발성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인데 자신이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질병이나 질환이 원인 불명하게 찾아오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포 애프터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있냐 없냐인데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명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인 선에서 수업 시간 내에 학생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100% 트레이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의도를 갖고 막 선생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다만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생의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너는 학생이 소리를 듣고 학생이 감각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캐치를 하거나 혹은 근육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이 학생을 바꿀 수 있을지 캐치가 되어져요. 겉보기에는 자세가 뭔가 비슷해 보여도 헬스 트레이너들이 봤을 때는 저기서 이렇게 자세를 좀 더 수정해주면 나아지겠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것처럼요. 근데 만약 수업 시간 내에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건 트레이너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비포 애프터라는 거는 학생이 원래 안 되던 부분을 되어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키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더 낮게 바꾸든 높게 바꾸든요. 우선 키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키를 낮추면 당연히 소리 내기가 편해져요. 반 키만 내려도 여러분들 노래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가 농구공을 골대에 넣으려고 하는데 골대가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높이도 낮고. 그럼 골 넣기 쉽겠죠. 근데 골대가 높이 있고 멀리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골 넣기 어려울 거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 키를 낮춘 걸로 애프터라고 내세울 거면 그 학생이 키를 낮췄을 때도 안 되던 걸 보여줘야 비포 애프터인 거예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이렇게 불렀다가 애프터를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이렇게 키를 낮춰서 부른 걸로 비포 애프터라고 한다면 이건 내 티칭에 의해서 발성이 좋아졌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라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은 이 정도의 키로 하면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키를 이 정도로 낮춰서 하면 힘이 지금처럼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소리의 감각을 먼저 많이 익혀야 합니다. 라는 교육의 취지로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결과물인 비포 애프터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키를 높인 걸로 애프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키를 높였을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성 기준 음역으로 말씀드리자면 2옥타브한 미파솔은 되게 불안하게 돼도 막 2옥타브 C, 3옥타브 도 이런 데는 되게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와 더 높게 부르는데도 잘 부르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비포 애프터는 키는 동일한 조건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비포 애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연히 노래도 같은 노래로 비교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하고 정확한 비포 애프터겠죠. 같은 음역이어도요. 이 노래는 잘 부르고 이 노래는 못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노래 장르에 따라서 이 노래는 잘해 보이고 저 노래는 못해 보이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노래 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동일하고 키도 동일한 조건의 비포 애프터가 진짜 비포 애프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트레이너의 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업할 때 어떤 태도로 수업에 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을 쉽게 비판한다거나 자기 위의 교수법은 무시한다거나 하는 트레이너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저는 좋은 트레이너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무시한다거나 조롱한다거나 하는 트레이너는 더더욱이 좋은 트레이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온전하게 교육에 임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든지 습관적으로 자리를 비운다든지 매번 사담으로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든지 등등 심한 경우에는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노래 잘하고 잘 가르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저 같으면 이런 사람한테 안 배웁니다. 실제로 저도 수업 시간대에 계속 사담을 이어가려고 하고 식사를 하려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잘 가르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선생님 능력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바꿨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더 성실하게 교육해주시는 분한테 저는 갔습니다. 어차피 좋은 트레이너는요. 세상에 많습니다. 저 사람만이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유명하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이 나를 바꿔줄 수 있어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학생분이 예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겪었던 일화인데 학생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고 학생이 그걸 따라할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무거우니까 멈멈멈이라는 발음으로 해봐 라고 했는데 학생이 멈으로 해도 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럼 트레이너라면 더 감각을 설명해 주던가 다른 툴을 제공하면서 학생의 소리를 끄집어내줘야 하는데 더 해보려고 하지 않고 거의 반 포기하듯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짠하고 짠해서 뚝딱 바뀌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트레이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어려워하고 막 전전긍긍해 하면서 소리를 못 찾아도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 가면서 학생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너가 먼저 반포기해버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너는 물론 수업 비용으로 레슨비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이지만 사업가 이전에 교육자입니다.
이게 내 사업이고 이게 내 장사고라는 마인드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들도 사실 보면 그냥 앉아만 있고 말만 하고 뭐 시험 가끔 보여주고 정도만 하는 많이 편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몇 시간이나 되는 수업을 자기 혼자서 리드를 해야 하고 학생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캐치하고 이 방법이 안 먹혔을 때는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학생이 뭘 혼동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해요. 근데 내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좋은 수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교육자와 사업가의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으면 수업 때 교육 생각이 아니라 사업 생각이 더 나게 되어 있어요.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수업 외의 시간에 사업에 에너지를 쏟느라 수업 때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목 컨디션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제가 수업 때마다 저는 항상 풀 컨디션입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이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매번 노력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다시 노력하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더 뭔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할 때 있어서 조금의 기준이 더 설 수 있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에 참여하게 될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